이 사건의 진짜 위험은 숲보다 먼저 사람을 고립시키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결말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색대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묶인 빛바랜 끈 하나, 젖은 운동화 한 짝, 그리고 비닐에 쌓인 오래된 메모였다고 합니다. 메모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대요. 나는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메모가 놓여 있던 곳은 숲의 가장 깊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입구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 누구라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나오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나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일본 후지산 아래 아오키가하라. 낮에는 관광객들이 조용히 산책하는 숲입니다. 바람도 별로 없고 새소리도 드물고 발밑의 화산암은 소리를 삼켜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세상이 갑자기 음소거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고요함이 너무 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갈 때 길을 표시하려고 끈을 묶는다고 합니다. 돌아오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떤 끈은 중간에서 끊겨 있고, 어떤 끈은 같은 나무를 계속 맴돌고, 어떤 끈은 아무도 묶은 적 없는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기록에 남은 실종자들, 숲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으로 말했다는 그 이상한 느낌까지. 오늘 밤은 결말을 먼저 봤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볼게요. 그 사람이 왜 그 숲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입구 바로 근처에서조차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배경과 맥락. 일본 야마나시현 후지산 북서쪽 기슭에는 아오키가하라 혹은 주카이라고 불리는 숲이 있습니다. 나무의 바다. 나는 뜻이라고 해요. 이 숲은 처음부터 어두운 이름을 가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864년. 헤이안 시대의 조간 대분화였다고 합니다. 후지산 서쪽에서 흘러내린 용암이 오래된 호수 세노우미를 갈라놓고 지금의 사이오와 쇼지오를 만들었대요. 그 검은 용암 위에 천천히 이끼가 덮이고 뿌리가 얕게 엉키고 30제곱킬로미터에 가까운 숲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오키가하라의 땅은 이상합니다. 흙이 깊지 않고 아래는 굳은 용암입니다. 발소리는 낮게 먹히고 바람도 나무 사이에서 끊어지는 느낌이 난다고 해요. 나루사와 얼음동굴, 후가쿠 풍열, 사이코, 박쥐동굴 같은 용암 동굴들이 숲 안팎에 이어져 있고 관광객들은 낮에 정해진 길을 따라 걷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풍경은 순식간에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아오키가하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61년 일본 작가 마스모토 세이초의 소설 파도의 탑 이후였다고 자주 이야기됩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사랑과 사회적 압박 사이에서 무너지고 마지막 장소로 이 숲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건 허구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허구의 장소를 현실의 장소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이 숲이었을까요? 후지산이라는 성스러운 산 아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것 같은 침묵. 그리고 길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은 구조.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절망과 겹쳐 보였던 걸까요? 두 번째로 큰 그림자를 만든 사건은 1993년에 찾아옵니다. 쓰루미 와타루가 편애만전 자살 매뉴얼이라는 책이 일본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판매량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안에서 아오키가하라가 특정한 이미지로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숲에서는 책을 가진 사람들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야마나시현 경찰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점점 더 자주 숲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1970년부터는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수색이 정례화됐다고 해요. 2003년에는 숲에서 105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2010년에는 200명 넘는 시도가 있었고 그중 54명이 숨졌다는 통계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역 당국은 숫자를 자세히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숫자가 다시 사람들을 부르는 표지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숲 입구에는 이런 문구의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가족을 생각해달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달라.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 표지판 앞에서 멈춰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과 더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몇 분이나 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2017년 12월 아오키가하라는 또 한 번 전 세계 뉴스에 오릅니다. 미국 유튜버 로건 폴이 이 숲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고 그 안에는 넘지 말아야 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거센 비판을 받았고 그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질문은 오래갔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조회수가 될 수 있는가? 숲이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그 숲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무서운 걸까요? 아오키가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이곳은 실제로 존재하는 숲이고 실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걸어 들어갔던 장소입니다. 누군가는 빚 때문에, 누군가는 병 때문에, 누군가는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외로움 때문에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름 없이 끝납니다. 남는 건 신발 한 켤레, 길가에 묶인 테이프, 그리고 숲을 수색하는 사람들의 낮은 발소리뿐입니다. 그래서 이 숲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오키가하라는 공포의 무대이기 전에 누군가의 고통이 마지막으로 지나간 장소니까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순간 살아갈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걸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숲 안쪽으로 들어간 한 순찰대원이 나무 사이에 묶인 하얀 끈 하나를 발견했대요. 아오키가하라에서는 길을 잃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리본이나 끈을 묶어두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돌아오기 위한 흔적이죠. 그런데 그 끈은 이상하게도 숲 안쪽으로만 계속 이어져 있었대요. 되돌아오는 방향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요. 순찰대원은 조용히 그 끈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바람도 없는데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고 발밑의 용암석은 걸을 때마다 속이 빈 것처럼 낮게 울렸대요. 한참을 들어간 끝에 작은 텐트 하나가 보였다고 합니다. 안에는 물병, 오래된 손전등, 접히지 않은 지도, 그리고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텐트 앞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곧 다시 돌아올 것처럼요. 순찰대원은 무전으로 위치를 알렸고 수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대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숲반대편 도로에서 한 남자가 발견됩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살아 있었대요. 길을 잃은 뒤 리본을 따라가면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 예전에 묶어둔 끈이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깨달았대요. 이 숲에서 무서운 건 귀신이나 소문만이 아니라는 거려.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살기 위해 잡은 끈이 더 어두운 쪽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 외국인 여행자가 아침 일찍 숲에 들어갔대요. 그는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합니다. 입구 근처만 둘러보고 나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숲속에서는 소리가 이상하게 먹힌다고 해요. 멀리서 나는 차 소리도 사라지고 사람 목소리도 어느 순간 끊어지고 내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감각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 여행자는 길을 잃었고 휴대전화 배터리는 거의 없었대요.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짧은 메시지를 쓰려 했대요. 그런데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대요. 일본어였고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부르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갔대요. 그런데 가까워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멀어지고 왼쪽에서 들리다가 오른쪽에서 들렸다고 해요.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나무 사이로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순찰대였대요. 그들은 숲 안쪽을 돌며 길을 잃은 사람이나 혼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 여행자는 구조된 뒤에야 알게 됐대요. 자신이 들었다고 생각한 목소리는 실제 구조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숲 입구 쪽에서 울린 방송 소리가 바람을 타고 이상하게 퍼진 것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나를 살렸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오키가하라에는 오랫동안 숲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도 있고 산림관리인도 있고 말없이 쓰레기를 줍는 주민들도 있대요. 그중 한 노인은 매주 같은 시간에 숲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한 장비도 없고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지도 않았대요. 그저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 천천히 걸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바위 위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을 발견했대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인도 묻지 않았대요.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옆에 조금 떨어져 앉아서 종이컵에 차를 따라 주었다고 합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대요. 숲은 조용했고, 이상하게도 그날은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젊은 사람이 아주 작게 물었대요. 여기서 나가는 길이 어딘가요? 노인은 그때야 일어나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앞장섰다고 합니다. 나중에 누군가 노인에게 물었대요.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느냐고요. 그랬더니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묻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혼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오키가하라 숲의 반전은 결국 공포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삼키는 숲이라는 말 뒤에는 사실 누군가를 끝까지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무에 묶인 끈, 버려진 텐트, 꺼져가는 휴대전화, 따뜻한 차 한 잔. 그 모든 흔적들은 무서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정말 깊은 곳까지 길을 잃을 수 있지만 누군가 조용히 따라 들어와 준다면 아주 늦기 전에 다시 나오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요. 클라이맥스.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말했대요. 아오키가하라는 사람을 길 잃게 만드는 숲이라고요.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고 용암이 굳어 만든 바닥은 울퉁불퉁해서 발걸음을 빼앗고 바람 소리마저 입 사이에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길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숲 안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남긴 흔적이었다고 해요. 나뭇가지에 묶인 끈, 돌아갈 수 있도록 표시해둔 작은 리본, 주머니 속에 접혀있던 메모, 그리고 아직 마지막 결정을 하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자리. 그 흔적들은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떠난 게 아니다. 이 숲에 들어온 사람들 중 일부는 정말 사라지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다고 해요.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길, 마지막 순간의 이름을 불러주길, 어쩌면 한 번만 더 붙잡아주길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오키가하라 입구에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고 하죠. 가족을 생각하라는 말,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말,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연락하라는 말. 하지만 그 문장들이 더 섬뜩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 표지판이 관광 안내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건 숲을 소개하는 문장이 아니라 숲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믿었던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아오키가하라가 사람을 삼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채 그 숲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가족 안에서,
누군가는 빛과 실패와 병과 고독 속에서 아주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고, 주소는 있었지만 돌아가고 싶은 집은 없었고, 휴대전화는 있었지만 걸 수 있는 번호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장소가 왜 하필 이 숲이었는지. 사람들은 귀신 때문이라고 말했대요. 자살 명소라는 악명 때문이라고도 했고, 일본의 오래된 설화와 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오키가하라는 죽음의 숲이라서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용히 버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숲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숲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소리를 낮게 눌러 담고 나뭇잎 아래로 숨겨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들리지 않던 속삭임이 숲 안에서는 너무 크게 들리는 거죠.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사라지면 누가 할까? 아직 돌아가도 될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숲을 수색할 때마다 단순히 실종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아오키가하라의 가장 깊은 곳에는 괴물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너무 오래 혼자였던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숲보다 더 깊고 후지산의 그늘보다 더 차갑고 길을 잃은 나침반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무리. 아오키가하라는 멀리 있는 괴담 속 숲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들은 이야기는 오래된 나무와 화산 바위 사이에 남겨진 전설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숲의 어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대요. 휴대폰 신호가 끊기고 길을 표시해둔 끈이 나뭇가지 사이로 사라지고 누군가는 돌아오기 위해 들어가지만 또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기 위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입구에는 무서운 경고문보다 더 조용한 문장들이 붙어 있대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말들이요. 괴담보다 더 서늘한 건 귀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직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창밖이 조금 어둡게 느껴진다면 숲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라진 사람들의 마지막 발자국을 잠시 상상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오키가하라 숲에서 들렸다는 가장 이상한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괴담 라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조용히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죽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온다는 어느 호텔방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펜 트레베 오키거에러 포리스트 fs://www 트레베렌 스파트 1338 BBC 뉴스 로건 폴 앤드 오키거에러 칸트로버시 fs://www 컴 뉴스 월드 아시아 -42538495 일본 후생노동성 마음지킴이 상담 안내 fs://www
JP 메모로이아 카커로. 이 영상은 장소를 자극적으로 소비하기보다 실제 장소 안전 수칙, 정신건강 맥락을 함께 구분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련 기록 링크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비슷한 장소형 괴담의 실제 배경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 후 다음 편도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